자, 그러면 이제 2교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제가 1교시에서 우리가 시중에는 뭐 중개업자분, 공인중개사 이런 표현들을 많이 쓰는데요. 이 용어의 정의에 있는 표현하고는 달라요.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많이 착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하나 예를 들어주면서 이 내용을 들어가 볼게요. 자, 한번 들어보시죠. 우리 그 뉴스에 뭐 SBS나 YTN 같은 뉴스에 보시게 되면 이렇게 자막이 이렇게 화면에 이렇게 할 때 자막이 나오잖아요. 예를 들면 우리 지금 강남에 집값이 뭐 얼마나 고점 대비 떨어졌냐 이러고 이제 기자가 인터뷰하는 모습들 가끔 이렇게 이제 화면에 나올 거예요. 그럼 여기 이제 사무실에 이제 대표인 사장님이 딱 나오면서 이 밑에 자막에 만약에 이럴 수 있죠. 뭐 역삼동 예를 들어서 공인중개사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자막에 나오게 되고 뭐 이름 같은 거 이렇게 들어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자막은 잘못된 자막이에요. 왜 잘못된 자막이냐면 자, 지금 여기에 역삼동이 중요한 것도 아니고 이름도 중요한 게 아니고 여기 보면 공인중개사라고 적혀 있잖아요. 자, 제가 개업공인중개사 말고 공인중개사의 용어의 정의를 먼저 뒤에 나오니까 한번 보여드리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공인중개사의 용어의 정의 보이시죠? 이게 뭐라고 돼 있냐면 공인중개사는 이 법에 의하여 공인중개사 뭘 취득한 자예요? 자격을 취득한 자기 때문에 올해 이제 합격자 발표가 34번째 시험이 12월 달에 발표가 되는데 만약에 자 1만 5천 명이 합격을 했다라고 제가 가정을 할게요. 자, 그럼 1만 5천 명이 합격자야. 그러면 이 합격자들은 전부 다 자격증 취득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맞죠? 그럼 이 자격증을 취득하신 이분들이 취득한 자기 때문에 이분들을 우리는 공인중개사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자격증을 딴 사람을 공인중개사라고 부르는데 이분들이 자격증 따서 아까 좀 전에 했던 것처럼 자, 죄송하지만 앞으로 다시 한번 가서 보시게 되면 이분은 자격증만 딴 겁니까? 개업공인중개사는 사무실의 사장님입니까? 사장님이죠. 이분은 개업공인중개사라고 불러야 돼요. 그래서 이 지금 내용들이 사실은 저는 이 용어의 정의를 강의하지만 이거 좀 빨리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자, 왜 이런 말이 있는지 제가 한번 역사 내용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우리 그 84년도 4월 달부터 이 지금 강의하고 있는 공인중개사법의 전신인 어느 법이냐면 부동산 중개업법이라는 법이 있어요. 이런 거를 여러분 기초 때 꼭 알아두세요. 이제 저 핵심 과정 막 심화 가면 이제 이런 거는 얘기도 안 할 거예요. 그땐 다 동영상 좀 촬영했으니까 그 내용 보시라고 다 떠넘길 수밖에 없어요. 3월부터는. 자, 기초 때 꼭 알아두세요. 그래서 이 부동산 중개업법이라는 법이 대한민국의 84년도 4월 달부터 시행된 법입니다. 저 어렸을 때 80년대 때 보면 아파트들 많이 들어서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도 좀 전문화된 사람을 만들자 해서 일본에 있는 택지 건물 취인업법을 참고해서 만든 급조해서 만든 법이 부동산 중개업법이에요. 그래서 이제 공인중개사 시험이 85년도에 공인중개사 1회 시험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요때부터 이제 시중에 자격증 가진 사람이 배출이 됐고 1회 때 합격자가 한 6만 5천 명 정도 돼요. 지금까지 역대 최고예요. 1회 시험 때. 자, 그러다가 이제 99년도에 요때 IMF 때 제가 지금 요 강남에서 에듀윌에서 강의하고 있지만 요 건너편에 또 거기는 이제 제가 과거에 이제 S 출판사부터 강의를 시작했는데 그때 여기 강남에서 강의를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이 부동산 중개업법은 그 당시에 허가제 법률이었어요. 근데 요 99년도가 97년도 말에 여러분 다 알고 있는 IMF 와가지고요. 자, 이때 금융위기 때문에 막 부동산 폭락하고 회사 부도나고 막 그럴 때 99년도에 이제 요때 정부가 김대중 정부였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경기 풀어요, 안 풀어요? 풀어야지. 지금 부동산 폭락하는데 거기다 뭐 더 쪼이겠어요? 풀어! 해갖고 99년도 공인중개사 10회 시험 때부터는 야, 풀어! 그러면서 그 전까지는 시험을 경년제로 2년에 한 번씩 시험을 시행하다가 매년 시행하는 걸로 바뀌면서 이제 합격자를 10,000명 이상 뽑자.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시험이 좀 쉬워지더라고요. 그 제가 강의를 요때부터 한 거예요. 자, 그러다가 요게 이제 쭉 격변기를 걷다가 2005년도에 자, 요때 정부가 누구냐면 노무현 대통령이었어요. 그때 뭐 여러분들 다 저하고 동시대를 살아오셨지만 그때 이제 투기와의 전쟁 그래서 세금으로 집값 잡겠다 이래가지고 이 부동산 중개업법을 개정을 해요. 그래서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에서 제가 줄여서 공부법 이렇게 많이 불렀었어요. 그러다가 이게 자 정확하게 2014년도에 협회에서 강력하게 주장해서 변호사법 자 세무 이런 법들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이라고 표현하니까 너무 전문성이 떨어진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 자격증을 가진 전문이니까 공인중개사법이라는 법을 탄생시키자 해가지고 이 법이 탄생되어서 지금 현재까지도 이렇게 진행되고 오고 있는 게 현재예요. 자, 근데 왜 지금 용어의 정의에서 그 얘기를 하냐면 이 당시까지 자, 여기 2005년도 요 법률 내용 있죠? 자, 요 내용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이 있잖아요. 요 때부터 이제 뭐라고 부르냐면 과거에 불렀던 중개업자라는 표현을 바로 개업공인중개사 있죠. 요렇게 이제 표현을 바꾸는 거예요, 이제. 개업공인중개사로. 근데 저는 이 표현 자체가 사실은 되게 못마땅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면 봐봐요. 여러분들 이 중개업자라고 하는 부분에 이럴 수 있잖아요. 야, 니네 남편 뭐야? 그러면 세무사, 회계사, 변리사 이럴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니네 남편 뭐야? 그럼 뭐라 그래요? 업자. 자, 업자. 그럼 업자란 표현을 들으면 어떻게 전문성이 느껴져요? 사기꾼 냄새가 나요. 우리 남편은 업자. 업자. 근데 자격증을 따서 영업을 하는데 우리는 업자야. 그러니까 뭐가 이상하잖아. 그래서 이게 용어의 정의가 이제 개업공인중개사가 생긴 건데 왜 이게 문제냐면 개업공인중개사의 뜻이 뭐였죠? 자격증을 딴 사람이잖아요. 근데 자격증을 땄어. 근데 사무실을 지금 오픈한 거야, 안 한 거예요? 오픈했잖아. 사무실에 사장님이니까 인터뷰 온 거 아니에요. 이해돼요? 오픈했으니까 기자가 와서 저기요, 저희 YTN 기자인데요. 여기 역삼동 부동산 시세 인터뷰 하나만 해도 될까요? 예, 뭐 하십시오. 그래서 이제 사장님인 거야. 그럼 사무실을 오픈했잖아. 그럼 사무실을 오픈하려면 바로 개업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맞나요? 그래서 이 사장님을 개업공인중개사라고 부르게 되는 거예요. 왜? 자격증을 따가지고 집에다 가만히 보관하고 있는 사람을 뭐라고 부르니까? 공인중개사라고 부르니까 오픈한 사람은 개업을 한 거니까 개업공인중개사라고 불러요. 근데 지금도 말이 안 맞는 게 왜 제가 이거에 대해서는 좀 어눌하다는 생각을 갖냐면 변호사예요? 개업 변호사예요? 니네 남편 뭐야? 개업 변호사? 개업 세무사? 개업 변리사? 이 개업이란 말 쓰는 게 우리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왜 어눌하다고 생각하냐면 개업 빼버리고 야 니네 남편 뭐야? 공인중개사. 니네 남편 변리사. 세무사, 회계사 이렇게 하면 전문성이 있는데 뭐 맨날 개업을 왜 하는지 모르겠어. 개업을. 그런데 이것도 너무 길잖아. 그래갖고 이제 제가 강의할 때 매도인이 개업공인중개사한테 팔아달라고 하자 개업공인중개사가 매수인에게 설명을 해주는데 그러자 매수인이 개업공인중개사에 질문을 하니까 듣고 있는 여러분도 짜증나죠. 근데 호구 혼날 나오는데 뭐 강의할 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여기 개자에다가 공자를 줄여서 개공이 그러고 부르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아까도 개공이라고 했더니 여러분 개공이가 뭐야 그랬잖아요. 어쩔 수 없이 뭐 줄여서 부르는 거지. 그럼 이제 3월 달에 학원 처음 온 사람은 어때요? 개공이? 개공이는 또 뭐야? 그러면서 이제 남들 다 이해할 때 혼자 뒤쳐져 가지고 못 알아먹겠고 이러면 이제 시험하기 힘든 거예요. 그래서 기초 강의는 꼭 들어야 돼요. 그래서 자, 저는 그래서 자격증만 따신 분들을 굳이 부를 필요 없잖아요. 그냥 합격자라고 불렀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사무실 오픈한 사람을 뭐라고 불렀으면 좋겠어요. 공인중개사. 근데 지금 대한민국 현행법은 자격증 딴 사람은 공인중개사, 오픈해서 사장님이 되시면 개업공인중개사라고 부르는 게 공인중개사법에 있는 내용이라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렇게 사무실을 오픈했다는 얘기는 이 동네가 무슨 구예요? 강남구죠? 예, 강남구청에 가서 등록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등록을 해서 사무실을 오픈하신 분들을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개업공인중개사라고 부르니까 개업공인중개사가 됐다는 얘기는 반드시 뭐를 한 거예요? 등록. 이게 포인트인 거예요. 이게 용어의 정의고 기초 수업이에요. 이거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한 해 시작을. 자, 그런데 이제 이 개업공인중개사의 대표적인 게 법인이 있겠죠. 우리 강남에 법인들 많고요. 자, 두 번째가 바로 이 법인 중에서도 특히 요거 특수법인 요거 별표 3개 꼭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 페이지는 제가 여기 위에다 적어놨으니까요. 혹시 어디 있는지 모르면 25페이지에 보면 특수법인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거 꼭 별표 해놓으시고 낮에 그 밑에 표 있잖아요. 꼭 한번 읽어보세요. 지금 설명은 제가 드릴게요. 자, 특수법인은 제가 강의하는 공인중개사법 규정에 따라 영업해요. 다른 법률 규정에 따라 해요. 다른 법률 규정에 따라서 중개업을 영위하는 법인을 특수법인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그럼 잠깐 이제 저를 잠깐 봐주시죠. 자, 보세요.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특별한 서비스. 하치하차
친구 소개하고 현금 받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자, 제가 여러분들 그 책에 있는 걸 이제 표로 만들어 온 건데요. 자, 대표적으로 지역 농협, 한국자산관리공사, 지역 산림조합, 산업단지 관리기관 이런 내용들이 들어갈 수 있는데, 자, 특히 이 지역 농협은 농업협동조합법, 한국자산관리공사 이만저만 법률, 산림조합법, 산업직성 활성화 및 이만저만 법률이죠. 그렇다면 이 법은 4개의 법은 공인중개사법이에요, 아니에요? 아니니까 얘네들을 다른 법, 특수법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다른 법률에 의해서 할 수 있는데, 자, 대표적으로 시험에 잘 나오는 게 얘거든요. 요걸 갖고 제가 지역 농협을 하나 샘플로 한번 들어서 보여드릴 테니까 한번 보십시오. 자, 칠판. 이 농업협동조합법 정확하게 57조에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 57조에 이렇게 돼 있어요. 누구를 대상으로? 조합원을 대상으로 농지의 매매교환 임대차를 도와줄 수 있다, 이렇게 법에 정리가 되어 있거든요. 자, 그럼 이제 이런 말들을 혼자 보는 것보다 저하고 같이 이제 호흡하면 쉽잖아요. 자, 사례를 제가 하나 들어드릴 테니까 한번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칠판 보시고 기초 때 꼭 섭렵하세요. 자, 시작합니다. 자, 예를 들면 A가 자, 저 지방에서 이제 농사 짓고 있어요. 농지 갖고 농사 짓고 있는데, 아, 농사를 지려면 뭐 예를 들면 비료값도 좀 있어야 되고, 뭐 씨앗 하려면 뭐 여러 가지 비닐하우스도 좀 설치하려면 돈이 좀 필요하잖아요. 자, 그래서 A가 이제 농협에 가가지고 대출을 신청한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이렇게 5천만 원을 대출해 줬어요. 이해 가나요? 네. 자, 칠판 보세요. 자, 5천만 원 대출 받아서 농사를 졌는데, 아, 이게 그냥 여름에 태풍이 와갖고 그냥 이 농사 그냥 쑥대밭이 된 거야. 갖고 이 5천만 원 갚을 길이 막막한 거예요. 갖고 어떻게 먹고 사는 게 농사인데. 갖고 이제 농협에 가서 통사정을 해가지고 5천만 원 어떻게 대출을 또 받았어요. 예, 대출 또 받았는데, 와, 어떻게 올해도 농사 또 망친 거야. 그러니 이건 뭐 갚을 길이 있나. 근데 여기 농협은 뭐 물론 뭐 특별 재해 지역 선포하고 그러면 뭐 어느 정도 상한 기간 유예해주고 하겠지만 뭐 그런 얘기는 나중에 하고요. 그렇다고 해서 농협이 아우 괜찮아요, 1억 안 받을게요, 걱정하지 말고 돈 띄었다고 생각할게요, 이러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돈은 받아야 되겠고 A는 미치겠고 돈은 없고 자기 먹고 살기도 힘드니까. 그래서 결국 A가 농협에다 얘기를 했더니 농협이 선생님 그러면 이 땅을 파시죠. 제가 여기 B라고 하는 여기 조합원이 있다면 이 조합원과의 관계에서 이렇게 도와드릴게요. 매각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매매 대금에서 저희들이 1억 원을 받아가면 어떨까요? 이렇게 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아, 그럼 팔아주세요. 아, 나 1억 줄 테니까 그냥 팔아달라고 해갖고 본의 아니게 이렇게 농협은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 있는 건 아니지만 농지의 매매 교환 임대차를 도와주는 경우도 있을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근데 그 인근에서 자격증 따서 영업하고 있는 여러분이 농협에 들어가서 야, 지점장 나오라 그래. 당신 몇 회 때 자격증 딴 거야? 아니, 당신이 뭔데 농지에 매매계약서를 써주냐 말이지 라고 말하기에는 이 농협에서 이 업무를 하는 내용을 보면 얘네들하고 직결되는 내용이기도 하잖아요. 즉 보시면 알겠지만 누구를 대상으로? 조합원,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농협이니까 농지만 취급하는 거고, 이렇게 매매해서 대출금 같은 거 회수하는 일을 할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이런 애들은 공인중개사법이 아니라 다른 법에 의해서 영업을 하니까 여러분의 농지 영역하고 겹치다 보니까 얘네들을 다른 법률 규정에 의한 법인, 줄여서 특수법인이라고 부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애들이 이러한데 자세하게 출제하지는 않아요. 자, 그러면 이 내용들 중에서 이제 제가 강의하는 내용을 딱 들어보시면 여러분들 아마 대부분이 야, 이거 별거 없다, 뭐 충분히 할 수 있겠다. 자, 그지만 시험 모드로 바뀌게 되면 그렇지는 않거든요. 자, 제가 이걸 시험 모드로 한번 바꿔드릴 테니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요거 동그라미 친 거 한번 딱 보여드릴 테니까 칠판 한번 보시죠. 자, 중개업의 등록, 강남구청, 종로구청, 노원구청에 즉 시장군수구청장 가서 등록을 하냐 안 하냐 얘긴데요. 자, 문제 출제할 테니까 여기 첫째 줄 요거 좀 한번 봐주시고 대답하십시오. 자, 문제 출제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공인중개사법상의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한 설명이다. 맞는 거 틀린 거 찾아라. 자, 출제합니다. 자, 1번 지문 출제합니다. 자, 특수법인, 즉 다른 법률 규정에 따라서 중개업을 영위할 수 있는 법인은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이런 식의 문제들이 나오는 거예요. 자, 칠판 보시고 대답하시면 돼요. 특수법인은 다른 법률로 영업하는 거 맞죠? 그러니까 얘네들은 등록 안 해도 되죠.
그쵸? 아니 다른 법률로 영업하니까 등록 안 해도 되잖아요. 라고 나올 때 에이 왜 그러세요 선생님. 이게 이제 탁 떠올라야 되는데 그렇지. 다른 법으로 하는데 등록하겠어? 자격증 없는데 중개업할 수 있겠어? 이러면서 그냥 다 떨어지는 거야. 봐요. 1교시도 뜨끔 2교 뜨끔 이게 모이는 거야. 6과목이. 그래서 이게 점수 먹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자, 두 번째 문제 출제하겠습니다. 자, 요거 보고 얘기하시죠. 밑줄 딱 치겠습니다. 자, 특수법인은 다른 법률 규정에 따라서 중개업하는 법인 맞죠? 그러므로 얘네들은 공인중개사법상에서 필요로 요구하는 등록 기준을 적용하지 않죠? 왜? 뭐 또 하는 애가 하나 있어요? 아니 보고 얘기하라 그러는데도 지금 눈 뜨고도 지금 뭐가 있긴 뭐가 있어? 자, 등록 기준을 적용 안 하죠? 그럼 오면서 뭐가 하나 있어? 그럼 또 떨어지는 거예요. 그럼 나는 있죠. 저는 강사잖아요. 제 입장에서 볼 때, 자, 여러분 수험생으로서 오늘 학원 처음 오신 거니까 물어보자. 자, 물어보자.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가지 경우의 수가 나올 수 있잖아요. 다 디테일하게 낸다면 동그라미가 몇 개예요? 자, 내년 10월까지 시간 줄게. 진짜로. 우리 지금 11월이잖아. 내년까지 시간 줄게. 애울 수 있어요? 시간이 부족해요. 아니야, 못 애워. 못 애워. 양만 바락바락 올라가죠, 그냥. 난 진짜로 농담같이 얘기하지만 못 외운 사람 많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수업 들을 때는 에휴, 뭐 다 이해된다야. 별것도 없네. 하지만 화면 탁 바뀌고 한 달 후에 모의고사 탁 들이대면 또 떨어져. 진짜로요. 이게 시험이야.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자꾸 이제 수업 시간에 이렇게 같이 풀어보면서 호흡하고 하는 게 계속 연습해야 돼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대부분 아마 개인으로서 영업을 하실 텐데, 자, 이 개인으로 영업하는 게 대부분 공인중개사인 사무실이 버는 이거예요. 그래서 이 앞에 가면 다 공인중개사 사무소 이거예요. 그래서 자격증을 취득해서 당연히 개공이란 얘기는 사장님이에요, 아니에요? 사장님이니까 강남구청 가서 등록하셔야 됩니다. 자, 길 건너 서초구 서초동, 그럼 서초구청 가서 하시면 돼요. 이해되죠? 자, 한남동, 그럼 용산구청 가서 하시면 되는 거예요. 해당 구청 가서 하시면 됩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부칙 규정에 한 개업공인중개사 별표 3개. 자, 오늘 기초 강의 때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이거 설명하기 너무 오래 걸려요, 시간이. 그래도 꼭 하셔야 돼요. 자, 오늘 특수법인과 부칙 규정에 의한 개업공인중개사 2개는 꼭 가져가겠습니다. 별표 3개 쳤어요? 자, 이제 저한테 시간 주시면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보시죠. 자, 이 기초 강의 때 아까도 제가 힌트 드렸지만 각종 용어들은 반드시 섭렵하셔야 됩니다. 이제 늦게 오신 분들은 이제 그만큼 뒤처지게 돼요. 자, 부칙개공의 설명을 해드릴게요. 아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84년도 4월 달부터 시행된 법이 부동산 중개업법이다. 이런 힌트를 드렸고요. 그 다음에 요 사이에 이제 뭐 1차 개정, 2차 개정에서 쭉 진행이 되어서 2014년부터 시행된 법이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공인중개사법이라는 법이 탄생해서 지금까지도 현재까지 진행되어 오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지금 여러분이 올해 시험 보실, 내년이지만 시험 보실 공인중개사 시험은 85년도에 1회 공인중개사 시험이 있었다라고 제가 힌트 드렸잖아요. 자, 그러면 80년대 전에, 자, 여기 앉아 계신 분 중에 저보다 나이 많으신 분들 계시잖아요. 그러면 이제 속된 말로 말해서 80년대 전이니까 60년대, 70년대 때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50년대 뭐 6.25 때 그땐 빼고. 자, 60년대, 70년대 때 저 어렸을 때 이렇게 보면 동네마다 혹시 알아요? 복덕방. 이런 거 혹시 들어보셨나요? 제가 어렸을 때 이렇게 보면 버스 정류장에 이런 거 있잖아요. 아직도 기억나요. 이 버스 정류장에 이렇게 보면 앞에 기아 지붕 이렇게 돼가지고 그때 이제 저 어렸을 때 보면은 토큰 알아요? 토큰? 저보다 다 어려요? 토큰 아시잖아요, 토큰. 그래갖고 여기 이제 이렇게 구멍 뚫려가지고 1,000원짜리 넣으면 토큰 이렇게 해서 가운데 빵꾸 뻥 뚫려가지고 금 색깔도 있고 은 색깔도 있고 그래갖고 토큰 넣고 다니고 저 학교 다닐 때도 회수권 있잖아요. 그런 거 이렇게 잘라가지고 넣고 다니고 막 그랬잖아요. 자, 그래서 여기 이렇게 되면 이런 데 보면 이제 그 버스 정류장에 이렇게 요 간판 같은 거 특히 나무 간판으로 땡땡 복덕방 뭐 이런 것들이 있고 그 이제 이런 거 들어가 보면은 뭐 다라이 같은 데다가 뭐 이렇게 뭐 찹쌀 같은 것도 팔고 뭐 이런 어떤 형식들 많이 보고 그랬는데 이 복덕방 하셨던 분들은 지금 어떻게 되신 건가에 대한 게 이 설명이거든요. 자, 한번 들어보시죠. 정확하게 61년도
9월 달부터 대한민국에 시행된 법이 소개영업법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런데 이 61년도 9월 달에 시행된 소개영업법은 말 그대로 소개 있죠, 소개. 그럼 이 소개라고 하는 게 바로 뭐냐면 직업도 소개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혼인 중매 이런 것도 할 수 있고 부동산도 도와줄 수 있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가운데서 다리 역할하는 법이 소개영업법인데 그 당시 이 소개영업법은 신고제법이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알겠지만 신고를 할 때에는 별도 자격증을 필요로 해요? 필요로 하지 않아요? 필요로 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 볼까요? 만약에 여러분이 여기 역삼동에 살다가 논현동으로 집을 이사 갔어요. 그럼 우리는 논현 1동 동사무소에 가서 무슨 신고해요? 전입신고하죠. 그럼 전입신고하러 가면 그 동사무소 행복주민센터에서 그냥 받아줘요. 평균 60 안 되면 못 와요. 아, 공부 못하면 못 와요. 꽈락 이 동네 이상 못 와요. 예, 꽈락 이런 사람은 여기 논현동 못 온다고. 예, 꽈락 사시 평균 60. 예, 못 온다. 그 역삼동 사시라고. 안 해요. 그냥 받아줘요. 그러니까 그냥 누구든지 받아주는 거야. 그러니까 그 당시에 부동산에 대해서 가운데서 다리 역할을 하고 싶다 그러면 그냥 그 당시에 시구 읍면장한테 가가지고 저 부동산업 좀 해보고 싶어요. 자, 신고하러 왔습니다. 그럼 그냥 신고하고 하는 거야. 왜? 자격증 제도가 없으니까. 자격증 제도는 85년도부터 이게 시행된 제도니까 이때부터 자격증 제도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당시 이렇게 신고하고 영업했던 분들, 저 어렸을 때 이렇게 보면 여러분들 혹시 먹지 알아요? 먹지? 예, 갖고 종이 밑에다가 먹지 끼고 그다음 종이에서 볼펜으로 쓰면 밑에 베껴 나오고 했잖아요. 지금처럼 프린트가 어디 있어요? 그렇게 계약서 쓰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영업을 해 왔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한번 이분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자, 그래서 이제 60년대, 70년대 때 이렇게 복덕방을 해 왔는데 자, 뉴스에 나왔습니다. 9시 뉴스에 내년부터 자, 이 법이 시행되고 공인중개사 1회 시험 시행합니다. 당신들도 시험 보세요. 떨어지면 손가락 빨고 죽으세요 라고 말하면 이 사람들이 알았다 그래요? 기득권 인정해달라 그래요? 당연히 기득권 인정해달라 그러겠죠? 그래서 이분들은 그냥 기득권으로 인정받는 거야. 그래서 이제 이분들이 지금 현재 다 돌아가셨을까요? 생존하고 계신 분도 계실까요? 당연하죠. 연세 80 넘지만 지금도 동네에서 그냥 터박이 아우 옛날에 여기 역삼동이 다 이게 뻘밭이었어. 이게 내 그때 여기 내 몇십 년인 줄 알아 지금? 옛날에 압구정동은 미나리밭이야. 내 그때 다 알고 있어. 내가 그때 무슨 내 여기 이 동네에 내 터박이야. 아주 그냥 이 건물주인들 내가 다 알아. 내가 아주 그냥 이런 분들이 있다고요. 그럼 그분들은 지금까지 영업을 계속 해오고 있는데 이분들은 자격증이 없단 말이야. 그러면 이분들을 지금 뭐라고 불러야 돼? 여러분처럼 봐. 공인중개사란 말을 쓰게 되면 자격증이 있어야 되지. 자격증이 없어. 근데 어떻게 이분들을 부르냐 이거야. 그래서 이분들은 잘 들어요. 부칙에 보면 자 집중. 요게 핵심이에요. 부칙이라는 데를 보면 개설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개설 등록 한 것으로 본다라는 거는 실제 개설 등록 한 거에 그냥 봐주는 거야. 봐주는 거야. 그럼 또 여러분들 부칙이 뭐냐 이거지. 자, 부칙을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이 법조문을 이렇게 여러분들 국가법령정보센터 가서 공인중개사법이라고 치면은요. 1조 재정 목적, 2조 용어의 정의부터 따다다다닥 떠요. 그러면 만약에 50조까지 있다고 가정한다면 50조 맨 밑에 보면 여기 부칙이라고 써 있어요. 진짜로. 부칙이 부과된 규칙입니다. 이 부칙에는 시행일, 그 다음에 경과조치 이런 것들이 대표적으로 적혀 있어요. 근데 이 경과조치라는 말이 바로 뭐냐면은 이 법을 시행하기 전에 있었던 이분들은 어떻게 처리할 거냐라는 부분이 경과조치거든요. 그때 이제 이 경과조치에 뭐라고 돼 있냐면 이 법이 시행되기 전에 영업하셨던 요분들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자, 여기 뭐라고 적혀 있어요? 개설 등록한 것으로 뭐 한다? 본다라는 얘기는 자격증이 있어서 등록을 한 건 아니지만 그냥 봐주자. 그냥 있는 걸로 봐주자. 그래서 이들은 여기 봐봐. 개설 등록을 한 것으로 보는 자를 말한다 이렇게 적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보는 자가 어디에 근거가 있다고요? 부칙에 그 규정이 있다고요. 그래서 이들은 부칙 규정에 의한 개업공인중개사라고 부를 수밖에 없고 이 말을 더 쉽게 설명한다면 여기 연세 드신 분은 에이 이거 복도빵 아니야 복도빵. 내가 잘 알지 내가 여기 처음에 이제 결혼해갖고 내가 이 월세방 다니던 옛날 생각나네. 그분들이 도와준 게 바로 복도방이에요. 자, 그럼 결론 내볼게요. 자, 이분들은 뭐가 없어요? 자격증이 없기 때문에 자 물어보겠습니다. 민법 공부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기 때문에 이분들은 경공매 업무 못해요.
그래서 자격증은 없어서 중개업은 할 수 있지만 자격증이 있는 여러분하고는 분명히 차별 대우 받는 게 많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시험에 굉장히 잘 나와요. 그래서 요 기초서이기는 하지만 화면을 딱 보시면 여기 봐봐요. 부칙 규정에 한 개공이 보이죠? 이 봐봐요. 얘네들은 여기 제가 형광펜 딱 칠해놨잖아요. 뭐를 못해요? 경매, 공매, 알선, 대리. 경매, 공매 업무는 아예 못해요. 왜? 민법 공부 안 했으니까. 하지만 여러분처럼 이렇게 자격증을 따서 하시는 분들께서는 당연히 다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종별을 갖고 문제들에서 많이 물어봅니다. 그리고 이분들은 이 동네 터박이에요, 아니에요? 터박이죠. 그럼 이 동네 역삼동 터박이야. 논현동 터박이야. 그럼 이 동네에 역삼동이든 논현동이든 이 동네, 지금 우리가 마이크 들고 얼굴 보고 있는 이 동네는 특별시예요, 아니에요? 서울특별시죠? 이분들은 서울에 있는 것만 할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처럼 자격증을 따서 법인을 만든다든지 개인 사무실을 만들게 되면 여러분은 대한민국 자격증을 따셨으니까 대한민국 영토 어디 가서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서울에 있지만 제주도 것도 할 수 있는 거야. 하지만 이분들은 사무실이 서울에 있다고 하면 서울 것만 할 수 있어요. 예외는 있지만 원칙적으로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각종의 차별 대우들이 있기 때문에 어떤 차별 대우가 있는지를 시험에서는 잘 물어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부분들을 처음 봤기 때 꼭 알아야 돼요. 이런 게 바로 기초 수업이에요. 그래서 오늘 학원 안 왔으면 집에서 혼자 책 사서 보시면 부칙이 뭐냐 요것 때문에 이제 하루가 다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와서 들으셔야 돼. 이렇게 쉬운 내용을 안 들을 이유가 없죠.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명품 자료 서비스. 고퀄리티 명품 자료의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 쭉 정리해 놓은 내용들이니까 한번 여러분 보시면 되고요. 자, 그다음에 여기 공인중개 사이트에서는 아까 뭘 땄다고요? 자격증을 땄다 얘기입니다. 올해 이제 합격자 발표 날 테니까 여러분들 좀 더 한번 기다려 보세요. 그래서 합격자 발표 나면 이제 선배들 학원에도 많이 오실 거고, 또 기회 되면 여기 합격해서 온 선배들한테 여러분들 여기 마이크 들고 여러분한테 공부하는 좀 팁 좀 줘라. 또 그런 얘기들 할 수 있도록 제가 한번 자리 마련해 볼게요. 자, 그런데 여기 이제 줄여서 제가, 자, 여기 한번 읽어볼게요. 뭐라고 적혀 있죠? 소속 공인중개사, 줄여서 제가 소공이라고 부를 거고요. 자, 여기는 중개보조원은 줄여서 제가 보조원이라고 부를 텐데, 자, 소속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을 제가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위에 있는 거 보지 마시고, 자, 저 좀 잠깐 보시죠. 자, 이제 제가 강의를 오래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기 강남에도 제 제자분들 법인에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낮에 놀러도 오고 그러는데 저도 가끔 식사도 하고, 뭐 강남만 있겠습니까?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알아보는 분도 많이 계시고 오래 하다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자, 근데 이 강남을 기준으로 우리 강남 수업이니까 제가 실제로 하나 예를, 법인을 하나 예를 들어 드릴게요. 자, 요새 그 여러분도 알겠지만 제가 사람을 셋을 한번 그려볼게요. 자, 세 사람을 한번 그려보는데, 자, 이 사람은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있는 대표라고 칠게요. 법인 대표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자격증은 있는데 대표 밑에 일배우로 들어간 거 맞죠? 이 사람은 바로 소속 공인중개사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이제 자격증을 따면 세 가지 종류가 있을 수 있죠. 첫 번째, 자격증 따서 집에다 가만히 보관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그냥 공인중개사 안 불러도 되는 사람인데 굳이 불러갖고 우리가 개업 공인중개사가 되는 거 아니에요. 자, 그러니까 자격증 따서 집에 가만히 갖고 있고, 아니 뭐 몇 년 있다가 나 회사 때려치면 그때 쓸 거야. 자, 그러면 공인중개사. 선생님, 제가 자격증을 따긴 땄는데요. 아유, 제가 나이가 지금 사실 26이거든요. 근데 아직 뭐 제가 강남에다 오픈해서 하기에는 제가 사회 경험도 없고 그래가지고요. 조금 일을 한 2, 3년 배워보고 싶어요. 그래서 저 취업 좀 해서 좀 배워보고 싶어요. 그러면 자격증 따서 취업한 거 맞죠? 그러면 이제 이게 소속 공인중개사가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자격증을 따셨는데, 아유, 선생님, 제가 나이가 60이에요. 아니 제 나이 돼서 누가 저를 직원으로 일을 가르쳐주고 그러겠어요. 제가 사무실 차려서 직원들한테 좀 배우고 해야지 뭐. 그러니까 저는 뭐 나이도 있고 그러니까 선생님 자격증 따면 바로 오픈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갖고 좀 똘똘한 애들 좀 둬가지고 좀 저도 배우면서 이렇게 해야지 뭐 누가 저를 써주겠습니까? 해서 사무실을 오픈하셨다 그러면 뭐가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개공이. 줄여서 뭐예요? 개업공인중개사 줄임말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사무실에 딱 들어갔을 때 자격증 있는 사람들만 있을 것 같아요? 없는 사람도 있을까요? 이 없는 사람도 있는데 이 사람들을 이제 우리가 보조원이라 그래요.
근데 여러분은 있잖아요. 그동안 이렇게 에듀윌에 오기 전에 중개사무실에 들어가 보셨지만 한 번도 보조원이란 말을 들어본 적은 없지 않아요? 예. 그러면 보조원인지 소공인지 어떻게 아느냐? 내가 그 구분하는 법 가르쳐 드릴게요. 자, 어떻게 알 수 있냐면은 명함을 받아보잖아요. 명함만 보면 딱 티나요. 명함에 봐요. 대성, 뭐 부동산 중개, 법인 주식회사 하고 여기 이제 요 사람이 만약에 실장이라 그러면 실장 공인중개사, 실장 공인중개사 김숙자. 자, 핸드폰 번호 010-123-4567 적혀 있죠. 그럼 이분은 소속 공인중개사야. 근데 명함을 딱 받았는데 자, 명함에 예를 들어서 대성 부동산 중개 주식회사 써 있고요. 만약에 대리, 만약에 김숙자 010-123-4567 써 있을 수 있죠. 그럼 요 사이에 공인중개사라고 들어 있어요, 안 들어 있어요? 안 들어 있죠. 그럼 이 사람은 중개 보조원이야. 이렇게 구분하면 돼요. 실제로 명함 뿌리는데 여기다가 대리 앞에다가 보조원 대리 뭐 김숙자 이렇게 쓸 수는 없잖아.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자격증이 없다라고 있다라는 것은 이렇게 공인중개사 한 표현을 넣고 안 넣고에 따라 다른데 올해 여러분들 학원 오기 전에 있잖아요. 4월 달하고 6월 달에 법이 정말 많이 개정이 됐거든요. 자, 그 내용을 여러분한테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아까도 제가 이 전세 사기 때문에 이 중개업 제도를 국가에서는 강화하겠다. 그래서 아무나 막 자격증 따가지고 막 일반인한테 피해 끼치는 거 방지하겠다. 특히 이 전세 사기 자 이런 부분들 때문에 강하겠다면서 무자격자들이 있죠. 이해 가요? 무자격자들 이 사람들이 이제 앞으로 배척해야 되는 거 아니냐 해서 이제 어떻게 4월달 6월달에 법이 개정이 됐냐면 보조원은 자격증이 없잖아요. 그러면 이분들은 앞으로 고객을 만날 일이 생기게 되면 보조원들은 고객한테 꼭 고지하라는 거야. 뭐를 고지하냐면 고객님 네 여기 좀 예를 들어서 자 롯데캐슬 아파트 보러 오셨죠? 아 예 맞습니다 라고 할 때 그 얘기만 하면 안 되고 저는 보조원 김숙자입니다. 자 저하고 같이 롯데캐슬 아파트 보러 가시죠 라고 고지하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만약에 김숙자라면 보조원 김숙자 왔습니다 이렇게 고지해요 안 해요? 안 하잖아. 뭐 고객 천만 보조원인데요 제가. 그리고 얘기는 안 하잖아요. 아니 뭐 사람 만나자자 보조원 왔어요. 저 보조원이에요. 예. 예. 학개론 37.5 보조원입니다. 이럴 수는 없잖아요. 아니 왜 강남바다에 그러고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안 한단 말이야. 그래서 여기 강남은 어떻게 하냐면 특히 서초구청 같은 경우에는 이 보조원들 이렇게 할 때 목에다가 여러분들 알죠? 사원증 알죠 이거? 이 목걸이 채워줘. 거기 써 있어. 보조원 김숙자. 이제 어떡할 거예요? 이제 목걸이 차고 다니는 자, 아 진짜라니까요? 만약 야 이거 창피하게 어떻게 자 이거 고지 안 하잖아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예요. 아 진짜로요. 그러니까 이 말은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봐. 이 말은 중개업 하라는 거야. 하지 말란 얘기야 이거. 하지 말란 얘기야. 근데 하지 말라고는 안 하지. 왜냐면 일자리 문제가 생기니까. 그렇다고 고객 만나서 보조원이 되고 목걸이 차고 다니면 야 니네 엄마 보조원인데 목걸이 차고 다니네? 이런 일이 생기는 거 이게. 그러니까 별로 자격증 따서 하라는 얘기야. 그렇다고 하지 말라고 그럴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보조원은 맞으니까 보조원하고 고지하라는 얘기야 이게. 갖고 요즘에 이 법인들에서 지금 난리예요. 근데 이 아시겠지만 자격증 없는 사람 중에서 실무 능력이 많은 분들 계시잖아요. 아우 저 양반은 자격증이 없어야지 실무는 30년이 넘어. 이런 분들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실무 능력이 있어도 자격증 없으면 하지 말란 얘기야. 이거 어떻게 고지하고 공익 만나갖고 200억짜리 건물 보러 다니겠어요. 그래서 아마 우리 야간반에 여러분들 오전이라 그러는데 야간반에 여기 이렇게 법인에서 퇴근하고 오는 뭐 실장님, 팀장님들 되게 많아요. 강남에. 그래서 뒤로 얘기 들어보면 땡땡 법인에 뭐 이만저만 하다고 오는 분들 되게 많거든요. 특히 야간에 많이 와요. 강남 야간에. 자,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앞으로 자격증 없이 아유 이건 뭐 따다가 안 되면 말지 뭐 안 되면 뭐 친구 거 빌려서 하면 되지 안 돼요 이제. 예, 다 고지해야 되고 이러기 때문에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요 보조원들은 절대로 계약서 쓰거나 그러면 안 됩니다. 하지만 이 사람은 공인중개사라는 자격증이 있기 때문에 계약서 써도 돼요? 쓰면 안 돼요? 써도 되잖아. 국가에서 인정하는 자격을 받은 사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소속 공인중개사 용어의 정의를 보게 되면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따서 여기 봐봐요. 무슨 업무를 수행해요? 그럼 중개 업무의 대표적인 게 뭐야? 계약서 작성할 수 있다는 얘기지. 사장님을 대신해서. 하지만 자 다음 화면에 보면 보조원은 자격증이 없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공인중개사야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야. 아닌 자로서 절대 계약서 쓰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기 봐봐요. 현장 안내. 열쇠 들고 집 보여주는 거. 그럼 사무실에 오늘 뭐 점심값 얼마 나갔다. 오늘 수수료 이만저만 해서 자 180만 원 받았다. 이런 거 일반 서모만 보는 거야. 그런 걸 줄여서 뭐라 그래요? 단순 업무. 계약서 쓰는 게 어떻게 단순한 업무예요? 사무실에서 제일 중요한 업무지.
그래서 보조원들께서 자격증 없는데 막 직원 거 걸어놓고 막 사장이라고 명함 뿌리 이제 그런 시절은 끝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자격증 따면 본인 그거에 맞게 전문인답게 영업해라 하면서 올해 지금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게 다 전세 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올해부터도 아마 그럴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요 정도 알아두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토지 얘기 한번 가봅시다. 자, 오늘 아까 중그알 다보업 할 때 중개대상물 얘기 들어본 거 기억하시죠? 자, 그래서 토지에 대한 거 이건 가볍게 보세요. 뭐 디테일하게 내지 않더라고요. 그 다음에 건축물. 자, 근데 오늘 꼭 알아야 되는 게 하나 있는데요. 자, 여기 두 번째 명인 방법이라고 하는 게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읽어볼게요. 명인 방법에 의한 수목 집단은 명인 방법이라는 공시 방법을 갖춘 부동산으로 보기 때문에 중개대상물에 해당한다라고 적혀 있고요. 이 명인 방법도 민법에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어땠어요?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민법 잘하면 중개사법은 잘할 수밖에 없다니까요. 다 민법 책에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제가 읽어드릴게요. 자, 보시죠. 자, 명인 방법이라는 건 무엇이냐? 자, 읽겠습니다. 명인 방법이라 함은 수목의 집단 또는 미분리 과실 등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기속하고 있다는 것을 제3자가 자 명백하게 할 때 명자 동그라미 딱 찍을게요. 인식하고 있다라고 할 때 인자 동그라미 딱 찍을게요. 자, 따라서 명백하게 인식시킬 수 있도록 공시하는 관습법상의 공시 방법을 말한다. 예를 들면 수목의 경우는 숲이 나무 껍질을 깎아서 소유자의 성명을 새겨 넣는다든지 아니면 미분리 과실 같은 경우는 논밭주위에 새끼를 둘러치고 소유자의 성명을 표시한 목차를 세운다든지 이런 등등등등등등의 방법이 대표적인 명인 방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자, 그러면 와닿지 않으니까 제가 명인 방법이 뭔지를 자세하게 한번 그림을 그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앞으로 저하고 이제 우리 그 암기 얘기를 많이 할 건데요. 예, 대표적으로 이제 우리 절대적 등록 취소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 법에 9가지가 있는데 절대적 등록 취소는 뭐냐면 이렇게 자격증 따서 강남구청 가서 좀 전에 등록했죠. 근데 이만저만 잘못하게 되면 절대적 등록 취소라는 거는 반드시 등록이 취소돼요. 뭐 봐주세요 이런 거 없어요. 그게 우리 법에 9가지가 있어요. 그리고 상대적 등록 취소는 등록을 취소시킬 수도 있고 안 시킬 수도 있는데 그게 우리 법에 11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 9가지와 11가지를 애워서 섞어요. 그리고 나서 문제 푸는 문제들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가장 힘들어하는 게 암기거든요. 이게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그래서 제가 막 절 그러면 부처님 스님 막 그려가지고 막 머릿속에 넣어주려고 엄청난 노력을 제가 쏟아 부을 거예요. 근데 그 부처님 스님 그리는 그림이 강화도에 가면 전등사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강화도에 그 많이 바람새로 많이 예전에 다닐 때 전등사에 가서 이 불상들을 보면서 많이 예를 들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이 전등사 얘기를 가지고 명인 방법을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진짜로요. 자, 주말에 한번 강화도 전등사 가보세요. 차를 대고 쭉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진짜로 단풍나무가 있어요. 진짜로 있는데 이 나무가 600년 됐다고 칠게요. 자, 요 600년 된 나무 앞에 제가 600년 된 지 어떻게 알겠어요? 쳐다보고 알 수는 없겠죠. 그래서 여기 이제 보면 이 나무가 뭐 어쩌고 저쩌고 써 있고 이게 수종이 예를 들면 수령이 한 600년으로 추정이 되면 어쩌고 저쩌고 이런 거 써 있잖아요. 와, 이게 뭐 어마어마하게 오래됐구나. 그러면 여러분이나 제가 자, 이 목차를 보고 있죠? 그럼 이 목차를 보고 있을 때 이걸 읽는 순간 이 나무의 소유자가 있다는 것을 명백하게 인식합니까? 인식 못합니까? 인식하죠. 아, 이거 관리 주체가 있구나. 아, 그렇구나. 이거 이렇게 오래된 나무구나. 인식하지. 이걸 인식 못하고 그렇구나. 새벽에 와서 뽑아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은 그게 정상적인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게 바로 명인이야. 그렇다면 이게 바로 지금 여러분이 보고 있는 명인 방법이라는 게 이거예요. 근데 이게 명인 방법이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이 둘레에다가 울타리 둘러쳐. 울타리 딱 둘러치고 뾰족뾰족한 걸로 다 둘러쳐 놓고 나서 CCTV 촬영 중입니다 이런 거 써 있을 수 있죠. 아, 이거 관리 주체가 있구나. 그게 명백하게 인식한 거잖아요. 예를 들면 여기 지금 숲이 자, 이 나무 껍데기 깎어. 여기다 뭘 새겨 넣어. 뭐 소유자가 있는 나무다. 예를 들면 그런 게 다 명인 방법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이제 과거 공인중개사 14회 때 여러분들은 선배들이 다 투쟁한 결과 그냥 받아 먹으면 돼요. 정확하게 말씀드릴까요? 2003년도 공인중개사 14회 시험에 실제로 출제했어요. 명인 방법에 의한 지금 나오는 수목 집단 있죠.
이게 과연 중개 대상이 되냐 안 되냐에 대해서 시험에 나온 적이 있는데 항상 그래요. 항상 시험이 끝나면 여기도 앉아 계시겠지만 꼭 하나 모자란 사람이 여기 앉아 있어요. 진짜로 항상 그래. 꼭 하나가 모자라. 그럼 하나가 모자란 게 나요? 많이 모자란 게 나요? 많이 모자란 게 낫지. 많이 모자라면 화도 안 나. 진짜 하나 모자라면 발도 못 뻗고 자. 미치는 거 아주 그냥. 그러니까 뭐라도 지푸라기라도 잡아야 되니까 뭐 건덕지 막 이의 신청하고 난리거든요. 그래서 그때도 그랬어. 그래서 이 명인방법 가전 수목 집단이 그 당시에 시험에 나온 게 획기적이었는데 이게 강의하는 강사들마다도 달랐어요. 예를 들면 야 이게 무슨 공시방법이야. 이거 새벽에 언놈이 잘라버리게 되면 이게 무슨 공시방법이야. 이건 불안불안하게 공시방법이 안 되고 공시방법이 안 되니까 이건 부동산이 아니잖아 라고 하는 견해와 아이 무슨 소리 하고 있어. 충분히 불안불안은 해도 공시방법으로서 충분히 역할은 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이것도 부동산으로 볼 수 있는 거지. 해갖고 결국은 하나 모자란 분 때문에 이게 행정법원까지 갔었어요. 예, 그러면 결국은 이제 판결이 날 거 아니에요? 그럼 법원의 판결은 명인 방법도 공시 방법으로 보겠대요. 그래서 결국 이거는 중개 대상물로 보겠다고 판시가 났거든요. 그게 2003년도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여러분들은 2023년도, 2024년도라면은 이제 20년 전의 선배들의 투쟁 결과를 받아 드시면 돼요. 자, 이제는 중개 대상물이 된다, 안 된다? 된다. 그렇게만 답 쓰시면 돼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 공시 방법이 있고 없고가 왜 중요하냐 그러면 자, 뭐 제일 만만한 게 아파트잖아요. 아파트 등기부 띄면 내 거라고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죠. 그럼 공시 방법이 있잖아요. 부동산이잖아요. 그럼 얘 아무도 움직이지 못하지만 공시 방법이 있냐 없냐 때문에 분쟁이 되는데 법원에서는 이거 공시 방법으로 보겠대요. 법원에서. 그래서 다툼이 있으면 판례 의하는 거예요. 자,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 임목공장광업재단 이렇게 있는데요. 자, 요 임목 얘기부터는 제가 10분만 쉬었다 와서 진행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알겠죠? 자, 10분 쉬었다 오겠습니다.